채화영이 단상에 올라서는 그 순간 대형 스크린이 꺼졌어요. 그리고 온 취임식장에 울려 퍼진 건 죽은 마서린의 목소리였거든요. 죽은 딸의 목소리가 생중계로 흘러나오는 그 자리에서 채화영의 얼굴이 굳는 장면. 이번 회차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이에요.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이번 회차 처음부터 끝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드라마를 오래 보다 보면 느끼는 게 있잖아요. 진짜 무서운 악당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선의를 무기로 쓰는 사람이라는 거요. 채화영이 딱 그래요. 이번 회차는 마대창 회장이 자신의 서재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로 발견되는 장면에서 시작돼요. 이걸 발견한 게 오장미와 강백호인데 두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구급차를 부르고 손을 잡고 버티고 공황 속에서도 버티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장미는 직감적으로 알아요. 이게 채화영 짓이라는 걸. 머리로는 증거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장미는 느낌이 오거든요. 문제는 현장이에요. 채화영은 이미 지하 감옥에서 탈출하기 전부터 이걸 다 준비해놨어요. 먼저 마 회장 서재에 CCTV를 이강혁의 신복들을 시켜서 무력화시켜놨고 마 회장을 가격한 흉기에 오장미의 지문이 묻어있는 조각상을 배치해놨거든요. 그냥 지문 묻은 게 아니에요. 오장미가 이전에 자연스럽게 만졌을 법한 그 집 안에 원래부터 있던 물건을 골라서 배치한 거예요. 얼마나 치밀한지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게다가 채화영은 이걸 단순한 흉기 조작에서 끝내지 않아요. 직전 회차에서 오장미가 채화영의 비자금 300억을 빼돌리며 정면 충돌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채화영은 그 정황을 동기로 묶어요. 거기에 마 회장의 재산 상속이 임박했다는 타이밍까지 얹으니까 표면적으로는 재산을 노리고 조부를 공격한 소녀라는 그림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장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본인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이게 이 드라마에서 채화영이 진짜 무서운 이유예요. 악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선량한 사람의 행동 패턴을 역이용해서 함정을 만들거든요. 오장미가 마 회장 곁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무기가 되어버리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이번 회차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마 회장이 쓰러지는 순간 이 사건을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사람은 정숙희예요. 정숙희는 이번 회차에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이분이 이 드라마에서 얼마나 많은 걸 이뤄왔는지 생각해보면 간신히 아버지를 다시 만났더니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오열하다 실신해버리는데 그 장면이 연기가 아니라 진짜 감정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틈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진홍주와 염산월이에요. 이 두 사람은 정숙희가 돌아오자마자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터진다는 뉘앙스의 소문을 언론에 흘려요. 정숙희가 복귀한 이후로 마 회장이 피습을 당했다는 식의 프레임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비겁한 짓인지 생각해보면 결국 이 두 사람은 드림그룹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마 회장이 의식불명인 지금이 그 기회가 되는 거고요. 이 장면이 이번 회차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 가문이 단순히 채화영 대 오장미의 대결 구도로 읽히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진홍주와 염산월이 움직이는 방식을 보면 이 드라마는 한 명의 악당이 아니라 탐욕이라는 감정 자체를 여러 인물에 분산시켜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이 드라마의 진짜 무게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 회차에서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봤던 인물 변화가 있어요. 바로 강준호예요. 솔직히 말하면 강준호는 지금까지 이 드라마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인물처럼 보였잖아요. 채화영 그늘에 가려진 엄마 말은 잘 듣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주저하던 인물이요.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강준호는 채화영을 지하 감옥에서 구출해요. 그런데 그게 효심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거든요. 채화영이 가진 드림그룹의 마지막 지분과 힐스호텔 M&어 관련 명의. 이걸 자신에게 이전하도록 채화영을 압박하는 거예요. 구해줬다고 생각했더니 아들한테 협박을 받는 채화영의 표정이 이번 회차의 묘미예요. 악당이 또 다른 악당한테 당하는 장면이라 묘하게 통쾌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 집안 자체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느껴지기도 하고요. 강준호가 이렇게까지 변하게 된 데는 사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자신이 마동석의 아들이 아니라 해결사 이강혁의 친자식이라는 혈연의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강준호 내면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이게 이 드라마가 강준호를 단순한 악인으로 그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강준호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거든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혈연을 가지게 되었고 그 혈연을 알게 된 순간 어차피 이 피가 이렇다면이라는 자기 파괴적인 논리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무서운 건 그게 논리로서 이해는 된다는 거예요. 공감은 못해도 이해는 되거든요. 그리고 이강혁이에요. 이강혁은 AI 목소리에 속아서 마서린 살해에 가담했다는 자백을 해버린 뒤 채화영을 위해 마 회장 피습 사건까지 혼자 다 뒤집어 쓰겠다고 자청해요. 이 남자가 얼마나 맹목적으로 채화영에게 헌신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강준호는 이 친부에게 냉정하게 선을 그어요. 이제 내 주변에서 사라지라는 식으로요. 이 장면이 참 씁쓸한 게 이강혁 입장에서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한테 도구처럼 버려지는 거잖아요. 토사구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정확하게 쓰이는 장면이 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준호가 이렇게까지 변한 게 이강혁의 피 때문인지 아니면 채화영 밑에서 자라면서 흡수한 환경 때문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사실 둘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채화영이 이번 회차에서 가장 비열하게 쓴 무기는 준호도 이강혁도 아니에요. 바로 과거예요. 지하 감옥에서 탈출하기 직전 채화영은 강백호에게 아무렇지 않은 듯 한마디를 던져요. 마대창이 내 할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봐라는 뉘앙스로요. 이게 처음엔 그냥 흘려듣기 쉬운 말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된 공격인지 알게 돼요. 채화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백호에게 30년 전의 극비 문서를 의도적으로 흘려줘요. 내용인즉슨 마대창 회장과 백호의 조부 최명철이 원래 절친한 동업자였는데 드림호텔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화재 사고로 최명철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화영이 주장하는 건 마대창이 드림그룹을 독식하기 위해 최명철을 방화 살해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채화영의 거짓 선동이에요. 하지만 강백호 입장에서 이 문서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확인이 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 고뇌가 백호를 공황 상태로 몰아가요. 그리고 이 이간질이 진짜 잔인한 건 채화영이 공략한 게 강백호 개인이 아니라 강백호와 오장미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조부의 원수가 마대창이라면 사랑하는 오장미는 그 원수의 친손녀가 되는 거잖아요.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강백호가 극심한 딜레마에 빠지고 오장미는 백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가슴이 조여되는 장면. 이 장면이 이번 회차에서 감정적으로 가장 아팠어요. 채화영이 독하게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상대의 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방식을 쓰거든요. 백호가 장미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 그 사랑을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반격이에요. 오장미와 강백호, 한영자가 포기하지 않고 추적해온 것이 이번 회차에서 결실을 맺어요. 마서린의 죽음을 증명할 마지막 열쇠, 즉 수술실에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던 그 간호사의 행방이 드디어 포착되는 거예요. 이 간호사는 채화영과 강준호의 협박을 피해 지방의 요양병원에 숨어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지 생각해보면 이 증인을 확보하는 과정도 간단하지 않았어요. 이강혁의 미행을 따돌려야 했거든요. 백호와 장미가 이강혁을 따돌리고 간호사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장면에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신뢰관계가 깊은지 다시 느껴졌어요. 말없이도 호흡이 맞는 그 모습이요. 그리고 스마트워치에서 나온 게 모든 걸 바꿔요. 스마트워치에 자동 녹음되어 있던 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채화영이 마서린을 수술실로 끌고 들어오는 비명소리, 강준호가 마서린에게 성형수술을 강요하는 목소리, 이강혁이 프로포폴을 주입하도록 지시하는 음성.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의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게 아니에요. 녹음 파일 안에서 마서린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신의 어머니 채화영을 향해 절규하는 대목이 있어요.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는 뉘앙스의 말이요. 정숙희와 오장미가 이 부분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은 이 드라마 전체를 통틀어도 손에 꼽힐 만큼 감정적으로 묵직한 장면이에요. 마서린이 마지막 순간에도 채화영을 엄마로 부른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생각해보면 배신당하면서도 사랑을 멈추지 못하는 그 감정이요. 여기서 이 드라마의 구조가 보여요. 물증을 확보하는 과정이 단순한 추리 드라마식 전개가 아니에요. 그 물증 안에 마서린이라는 인물의 비극 전체가 담겨 있고 그게 시청자까지 흔드는 방식이거든요. 이번 회차의 클라이맥스예요. 마대창 회장이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채화영과 강준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요. 그리고 채화영의 드림그룹 회장직 취임식을 강행하려는 계획이죠.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왕좌에 앉으려는 이 조급함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채화영의 가장 큰 실수예요. 취임식 현장은 화려해요. 조명, 인파, 단상. 채화영이 올라서는 순간만 보면 완벽한 승리의 장면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대형 스크린이 꺼지고 장례가 암전돼요. 그리고 울려 퍼지는 게 바로 마설인 수술실의 살인 공모 녹음 음성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채화영이 지하실에서 이강혁과 서로 죄를 떠넘기던 영상도 같이 송출돼요. AI 목소리 유도로 자백하는 장면들이 그대로 틀어지는 거예요. 이 장면의 연출이 굉장히 영리해요. 채화영이 가장 빛나려는 순간을 골라서 그 순간에 그녀의 가장 어두운 민낯을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경찰이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취임식이라는 공개적인 자리를 역이용해서 채화영의 몰락을 모두에게 목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경악한 채화영과 준호 앞에 오장미와 강백호가 경찰들을 이끌고 걸어 들어오는 장면. 이게 이번 회차의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장미가 채화영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면서 선언하는 뉘앙스, 당신들이 세운 가짜 왕국은 오늘로 끝이야. 서린이의 목숨값 제대로 치르게 해줄게라는 느낌의 말이요. 이 장면에서 장미가 그냥 화가 난 손녀가 아니라 마서린을 위해 싸우는 인물로서의 면모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요. 강백호도 여기서 드림그룹의 진짜 최대 주주 자격으로 채화영의 해임안을 상정하고 법적 구속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매듭 짓는데 이 두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동시에 마무리를 짓는 그 타이밍이 정말 짜릿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이번 회차 마지막에 채화영이 체포 직전까지 몰렸는데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봐요. 채화영은 이 드라마 내내 벼랑 끝에서도 무언가를 남겨두는 인물이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거가 되는 복선이 하나 있어요. 채화영이 백호에게 흘린 마대창이 내 할아버지를 죽였다는 정보인데요. 이게 아직 진실인지 거짓인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만약 채화영이 이 정보를 법정에서 꺼내며 마대창의 과거 범죄를 폭로하는 방식으로 역이용한다면 사건의 프레임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어요. 채화영이 수십 년 전 자료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도 단순한 거짓 선동이 아닐 수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오히려 마대창 회장의 과거가 다음 회차의 핵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강준호가 이번 회차에서 보여준 행동 패턴을 보면 이 아이는 이제 채화영도 보호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이강혁을 도구처럼 버렸잖아요. 같은 논리라면 채화영이 법적 위기에 처한 지금 준호가 채화영을 협조자로서 검찰에 먼저 제보하고 자신은 사면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거는 이강혁을 버리는 장면이에요. 준호는 감정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계산해서 버리거든요. 지금 채화영은 준호에게 드림그룹 지분과 명의를 넘긴 상태예요. 어머니가 없어도 준호는 이미 가져갈 걸 다 가져간 거예요. 그렇다면 채화영은 이제 준호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 시나리오가 맞는다면 다음 회차는 채화영의 분노보다 채화영의 배신감이 핵심 감정이 될 거예요. 자, 이번 회차 진짜 많이 담겼죠? 채화영의 함정, 강준호의 흑화, 마서린의 절규, 그리고 취임식의 반전까지. 사실 한 회차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질문이 제일 궁금해요. 다음 화에서 강백호는 마대창 회장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는 쪽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오장미의 손을 잡고 그냥 덮어두는 쪽을 선택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줄까요? 아니면 부숴버릴까요?